한국 또 올 겁니다. 외국인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왜 지금 나왔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관광객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묘합니다. 풍경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피부과에 오고 있습니다. 댄스 수업을 들으러 오고 있습니다. 비빔밥을 직접 만들러 오고 있습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이 생각 드셨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동네 골목,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역 축제,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전통 체험, 그것이 지금 외국인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관광 통계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 뒤에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인바운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이 올해 2월 방한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79%가 향후 1년 안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한국을 3회 이상 방문한 이른바 단골 관광객도 45%에 달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한국이 한 번쯤 가보는 나라에서 반복해서 찾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다시 올까요? 무엇이 이들을 반복적으로 한국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답이 예상 바뀝니다.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기대한 관광 상품 1위는 피부과 시술이었습니다. 22%가 피부과를 꼽았습니다. 풍경도 유명 관광지도 쇼핑도 아닙니다. 피부과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피부 시술이 2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대했던 항목에서도 1위, 만족했던 항목에서도 1위입니다. 헤어샵이 20%, 메이크업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K-뷰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화장품 수출 얘기가 아니라는 것.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에 직접 와서 K-뷰티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 이 지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피부과는 기술 수준이 높고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비슷한 시술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관광 일정에 피부과 예약을 넣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K-팝 댄스 수업이 20%입니다. 메이크업 레슨이 18%입니다. 한식 요리 수업이 16%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배우는 것들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익히는 것들입니다. 피부 시술은 받는 것이고 댄스 수업은 배우는 것이고 요리 수업은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깅 관광입니다. 디깅이라는 말은 파고든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화를 표면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깊이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K-팝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춤을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만들어보고, 한국 뷰티를 따라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는 것. 이게 지금 방한 관광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변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관광객은 더 이상 카메라를 들고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고 앉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방문 횟수가 늘수록 이들의 발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우리 삶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재방문 희망 지역 1위는 부산이었습니다. 무려 70%가 부산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제주, 전주, 경주, 여수 순이었습니다. 전국 각지로 관심이 고르게 분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을 3회 이상 방문한 관광객일수록 경주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를 돌다가 두 번째는 부산과 제주로 넓어지고 세 번째가 되면 경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찾는 흐름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방문 횟수가 쌓일수록 관심의 깊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양령시 한방투어, 경주 한옥스테이, 전주 비빔밥 체험과 한지공예, 이 프로그램들을 외국인들이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관심을 잃어가던 것들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우리 동네 전통시장, 우리 지역 한옥, 우리나라 발효 음식, 외국인들이 이것을 경험하러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관광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구경에서 체험으로, 소비에서 학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뒤에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왜 지금 나왔는지, 그 진짜 맥락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겠습니다. 재방문율 79%, 단골 45%, 피부과 1위. 이것이 전부라면 오늘 뉴스는 관광 통계 보고서로 끝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광객 숫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관광 트렌드가 아닙니다. 취향 기반 이동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풀어보겠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은 어땠을까요?
단체 버스를 타고 명동, 경복궁, 남산타워를 돌았습니다. 코스가 정해져 있었고 안내원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쇼핑센터에서 홍삼이나 화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피부과를 직접 예약하고 옵니다. 유튜브에서 K-팝 댄스 영상을 보다가 실제로 수업을 들으러 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 속 골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시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이것이 콘텐츠 소비가 관광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트립 이매민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사도 전문가 수준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수준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이라면 어느 아이돌, 어느 안무, 어느 보컬 스타일인지까지 구분합니다. K-뷰티를 좋아하는 외국인이라면 어느 성분, 어느 시술, 어느 병원인지까지 알고 옵니다.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이라면 어느 지역 음식, 어느 계절 요리, 어느 발효 방식인지까지 찾습니다. 이 수준의 관심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예전 관광이 백화점 쇼핑이었다면 지금은 장인의 공방을 찾아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대량 소비가 아니라 취향 소비입니다. 이 구조가 관광산업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누구에게 기회이고 누구에게 도전이 될까요? 이것이 오늘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은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피부과, 헤어샵, 댄스 학원들이 많습니다. 외국어 서비스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계속 소비됩니다. 하지만 지방은 어떨까요? 부산, 경주, 전주, 여수를 찾는 외국인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로컬 체험 상품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대구 양령시에서 외국어로 진행되는 한방 체험이 몇 개나 있을까요? 경주 한옥에서 외국인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는 충분할까요? 전주 한지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외국인 예약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준비된 지역과 준비되지 못한 지역 사이에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관광객이 온다는 것이 기회가 되려면 그 관광객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볼거리만 있어서는 이제 부족합니다. 체험하고 배우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콘텐츠가 다음 관광객을 부릅니다. 경주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외국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그것을 본 수천 명, 수만 명이 경주를 검색합니다. 관광객이 콘텐츠 생산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가 다시 관광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재방문율 79%를 만들어낸 구조의 핵심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에서 소비되면서 그 콘텐츠를 소비하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고 그들이 다시 콘텐츠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을 부르는 순환구조. 이것이 지금 한국 관광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지역만이 가진 것이 있을 겁니다. 음식이든 풍경이든 축제든 장인의 손길이든 그것이 지금 세계가 원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지나 지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관광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일상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동네 피부과가 외국인 단골 고객을 갖게 되는 시대입니다. 지역 식당이 외국어 메뉴판 하나로 새로운 손님을 맞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 축제가 외국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다음 관광객을 부르는 시대입니다. 이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 전주 한옥마을, 경주 황리단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많지 않던 곳들입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직접 찾고 사진을 찍고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콘텐츠입니다.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넷플릭스에서 한국을 먼저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확인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옵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체험 상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예약하고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고유의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갖춰진 지역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갖춰지지 않은 지역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뭔가 있는데, 우리 지역 음식도 충분히 알릴 만한데, 우리 지역 축제를 외국인들이 알면 분명히 좋아할 텐데, 그 생각이 맞을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세련된 것보다 진짜를 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깊이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옵니다. 79%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은 외국인이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관광 담당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 그것이 오늘 뉴스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흐름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K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관광 산업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